자, 정시 특별기획 3탄 건국대학교 실기 마지막 편입니다. 저번 시간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영상 디자인과 실기고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산업 디자인과와 리빙 디자인과 그리고 의상 디자인과 실기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 디자인과를 살펴보면은 그동안 2013학년도, 그러니까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그동안 쭉 진행이 됐었던 건국대 산업 디자인과 주제에 대한 부분과 뽑히는 그림에 대한 형식들을 보면은 사실 커디도 있고 영상도 있고 산업, 리빙, 예전엔 텍스타일 디자인이었죠. 예전엔 그리고 또 금속공예, 도자공예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전공들 중에서 주제에 대한 변화 그리고 재료에 대한 변화를 좀 많이 줬던, 그리고 소재에 대한 다양성도 줬던 학과 중에 하나가 산업 디자인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쭉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재현작들을 보면은 첫 해 같은 경우는 사실 커디랑 산디과 같은 경우에 주제가 같게 나왔었죠. 가위랑 색종이를 가지고 기초 디자인을 그렇게 크게 전공에 대한 반영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기초 디자인, 면분할과 가위에 대한 표현 능력 이런 부분들 위주로 봤다라고 하면은 둘째 해부터 사실은 전공에 대한 특성이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 세 종의 종이를 주고요. 근데 각각 그 종이들을 형태적인 부분에서 변형을 줄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끼워서 접합을 할 수도 있도록 산업 디자인과의 어떤 그 입체적인 평면을 입체화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종이를 서로 접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조형의 형태를 만드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파격적으로 수채화 재료를 모두 다 쓰지 못하게 하고 연필로만 재료 제안을 줬습니다. 액자 틀을 줬고요. 액자를 줬고 액자를 분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안에 구름에 대한 이미지, 하늘에 대한 이미지의 사진까지도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네모난 어떤 하나의 인공물의 구성 요소들과 구성 형태들을 가지고 연필을 통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전개도는 기초 디자인, 특히 건국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필수적인 어떤 소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형태가 되게 다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미를 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전개도에 대한 주제도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 해 같은 경우는 사실 형태적인 부분을 굉장히 깊게 봤던 가면을 줬었죠. 근데 그 가면과 이 지금 같이 제시된 거울 같은 경우는 연필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업 디자인과의 특성상 정밀함, 정확함, 형태의 정밀함과 표현의 정확함을 보는 전공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디테일하게 잘 평가할 수 있는 재료는 사실은 이 펜 재료, 연필이라든지 이런 날카로운 어떤 묘사와 표현을 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에 대한 제안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화여대 디자인학과에서도 비슷하게 출제가 됐었던 평면의 어떤 형태, 실루엣을 주고 입체로 전환하는 능력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구성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초 디자인의 어떤 큰 흐름이 이 주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죠. 기존에는 주어진 소재와 형태를 그대로 재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평면의 형태를 어떤 다른 형태로도 전환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달라졌었죠. 이거는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서 화살표,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화살표의 평면 이미지를 주고 입체화시키는 문제로도 발전돼서 탁과에서도 출제가 됐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리얼하게 형태력을 보겠다. 균형과 불균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거였지만 저 레고 블록을 학생들한테 제시를 한 겁니다. 저것만 가지고도 형태력은 판단할 수 있어요. 산디과에서 충분히. 저도 우리 학생들이 신입으로 왔을 때 이 학생이 어떤 구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면은 복잡한 사물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도형들을 주고 화면 구성 능력을 보지만 이 녀석이 얼마큼 관찰력과 형태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진짜 레고 블록 2개만 줘도 이 학생의 어떤 표현력과
그러니까 뭐 정확한 형태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자 한 부분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평면에 이미지를 주고 다시 또 입체화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음각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양각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채롭게, 단 재료에 대한 부분은 연필과 수채화에 대한, 그러니까 재료를 혼용할 수 있도록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들 같은 경우, 음각으로 구멍을 뚫은 형태들은 다 채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각으로 입체로 튀어나오게 볼륨감을 준 형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연필이라는 재료로 표현을 했다라는 게 좀 이색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과를 종합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한 관찰력과 표현력을 요구하는 사물들, 단 형태는 복잡하지 않다. 가면과 같은 형태를 줄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기하학 도형의 형태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복합 도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형태력은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소재에 대한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료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연필이라는 되게 정밀함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산디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도 같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왔었던 문제들을 보면은 글쎄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작년 주제는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웠고요. 되게 다양했죠, 조건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 어떤 도형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였고, 또 하나 보면은 그 거울이라는 큰 어떤 그 표현의 연출에 대한 매개체를 통해서 연필로 하여금 비춰져 있는 모습을 정밀하게 표현하게끔 한 재현작들, 이 합격작들이 되게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어떤 기교 없이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정밀하고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작년 산디과 재현작을 통해서 분석해 볼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리빙 디자인과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리빙 디자인과가 기존의 텍스타일 디자인과 공예과가 합쳐진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뭐 이케아에서 실제 볼 법한 그런 어떤 인테리어 소품이죠. 종이볼과 접이식 의자를 주고 가벼움이라는 어떤 제시어를 표현을 하게끔 했습니다. 글쎄요, 조건들이, 작년 기초 디자인 건대 유형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다양하게 주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종이볼을 보색 관계의 색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했고요. 접이식 의자를 무채색으로 표현. 그리고 세 가지의 어떤 제한된 뷰로만 표현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뷰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의자에서의 볼륨감을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움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기에는 훨씬 더 좋았다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투시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볼륨감이 두껍고 무겁게 보여지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적인 어떤 구조, 의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가벼움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잘 어울릴 수 있게 제한을 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종이볼 자체가 굉장히 단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색상에 대한 색조 능력을 보겠다라는 부분이었죠. 리빙 디자인과이기 때문에 그런 색상에 대한 능력도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 학생들이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부분을 주제에서 반영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뽑혔던 이 두 지금 보시는 재현작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무채색과 유채색에 대한 그 산뜻한 색조에 대한 대비 굉장히 명쾌하게 잘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가벼움에 대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공중에 부영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을 이 종이볼이라든지 접이식 의자를 통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표현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다양한 전공들의 특징들이 잘 반영이 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대 같은 경우는 각 과의 특성이 굉장히 뚜렷한 문제들이 항상 출제가 되지만 간혹 어느 해에는 이게 커디과 문제이기도 하고 산디과 문제이기도 한 문제들이 반영이 될 때가 있거든요.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전공을 정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다뤄보면서 본인한테 조금 더 적합한 영역이 어떤 것인지, 부족한 게 어떤 것인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좋은 예시 문제라고도 보여집니다. 작년에 출제됐었던 산업디자인과에서의 거울, 비춰지는 거울의 적극적인 연출과 표현을 반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선 소개해드렸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에서 어떤 패턴 디자인을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패턴을 본인 스스로 색조에 대한 부분과 어찌 보면은 그 면적을 채움으로써의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패턴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의상 디자인과에서 나왔었던 어떤 새로운 어떤 패턴이 굴곡이 생겨져 있는 어떤 유리병에 매핑이 되는, 그래서 그 어떤 굴곡에 대한 현상을 표현하게끔, 형태 변화를 표현을 하게끔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리빙 디자인과에서의 앞선 소개해드렸던 그 종이볼의 색조에 대한 다양한 어떤 보색 관계를 표현을 하게끔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굴을 보색 관계로 표현하게끔 했고요. 삼각뿔에 대한 질감을 거울 질감으로 표현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구와 정립면체가 비춰지는 현상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게끔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제니까요. 꼭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린섬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봤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핑에 대한 부분이죠. 단 매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기법을 제시를 한 겁니다. 에브루 기법, 그러니까 마블링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블링 에브루 기법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 주어진 4개의 도형에 대입을 해서 매핑을 해서 표현을 하게끔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예술대학교 학장님 인터뷰에서 중요한 2가지 키워드 얘기했었죠. 다양한 색채 표현과 평면적인 표현이 중요시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2가지가 잘 반영이 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에 대한, 시간에 대한 상징성을 색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봄이니까 따뜻하고요, 겨울에 뜨겁고 강렬함, 가을에 포근함, 겨울에 차가움, 시원함, 이런 것들이 색조로 굉장히 잘 반영이 된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같은 경우는 공모전 2번째 문제였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초 디자인 문제에서도 항상 반영이 됐었던 플러스 알파, 학생들이 주어진 제시된 소재의 플러스 알파를 선택하게끔 하는 문제입니다. 영상 디자인과에서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영상 영화과에서. 왜? 스토리 라인을 굉장히 중시하는 영상 영화과이기 때문에. 단 근데 이 주어진 제공된 물체들을 봤을 때는 리빙 디자인과나 산업 디자인과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이미지, 제시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디자인이 굉장히 예쁜 각기 다른 6개의 어떤 유리병을 준 겁니다. 와인잔도 있고 칵테일잔도 있고 시험관처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네요. 마티니 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6종의 플러스 알파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자연의 어떤 하나의 공간처럼 보여질 수 있게끔 연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원리를 통해서 튤립의 색상에 대한 것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화병 안의 공간, 하지만 나비가 있음으로써 자연의 어떤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여줄 수 있게 연출을 한 그림도 있고요. 우측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광고 이미지처럼 보여지죠. 그러니까 어떤 그 청량함과 이 어떤 깨끗함, 그리고 어떤 맑음, 그리고 이걸 마시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가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출을 배경톤이라든지 되게 원색적인 색조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에 어울릴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어떤 재료들도 선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건국대학교 3회 컨텐츠를 통해서 각 학과의 실기의 특성과 합격 점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건국대학교 올해 우리 학생들 역시나 많이 지원을 하게 될 텐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기에서 조금 더 다양한 제시어도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제시문도 제시될 수 있어요. 긴 글들, 뭐 시가 제시가 될 수도 있고 단편 문학의 한 어느 영역을, 한 부분을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시 사물도 더 다양해질 수 있고요. 조건도 더 다양해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재료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다채롭게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이게 학생들을 골탕 먹이게끔 하는 문제와 재료와 제시어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건대 굉장히 친밀하게 주제를 내는 걸로 유명하죠. 다 이 재료를 주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왜 이 재료를 줬는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학생들
건국대학교 합격 꿈이 아닙니다.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